기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전 투데이 코리아 기자 김시온이라고 하고요. JMS 취재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시점이 PD수첩 쪽에서 JMS 보도 프로그램 나가잖아요. 그거 맞춰서 이제 내보낼 건데 PD수첩하고 이번에 JMS 보도 프로그램 같이 하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 특히 정조은 씨 관련된 녹취 부분 제공해 드렸고요. 제가 취재했던 JM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조금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이 있으신지. 좀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던 내용은 어느 방송이든 다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취재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이비에 대해 다루는 것도 좋고 흔히 말하는 부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졌을 때 이 파편에 맞아서 생긴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체가 무너지고 나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진부하고 재미없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아마 나오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거. 물론 탈퇴하신 분들 모두를 케어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조명하고 싶은 부류는 일단 2세 분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신 분들,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은 지금 20대에 들어와서 지금은 30, 40대인데 결혼을 하지 못하시고 제대로 된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JMS랑 관련된 기업이나 관련된 곳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케어,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분들이 있으세요. 3, 40년 동안 이곳에서 몸담고 이곳이 삶 그 자체가 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나 기사에서는 우리를 어떤 세뇌당한 피해자들이라고 묘사하는데 우리는 전혀 세뇌당하거나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인생 허비한 피해자가 아니다, 이런 프레임 씌우지 말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외부인과 내부인의 시선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언론인이고 기자기 때문에 세뇌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사들이 과연 그들에게, 아직 안에 계신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리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받아들인 건데 이게 왜 세뇌냐? 라는 입장이실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뇌라는 표현을 한 건 사실 미디어, 기사를 포함한 영상이 됐든 뭐든 내수용과 외수용이 따로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쨌든 종교 관련된 언론사는 아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외수용 비중이 더 커요, 제 기사도. 그래서 외수용 70에 내수용 30 정도를 섞는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입장에선 사실 세뇌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데 이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세뇌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언젠가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도 세뇌가 아닐 것이냐? 그건 세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피해자들에 대한 케어와 해결 방안의 측면에서 네, 기자님이 조금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이나 모델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JMS 안에서 생활하시다가 탈퇴하신 분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드시기도 하고 소통을 하시는데, 바람직한 이 탈엠을 위해서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탈엠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JMS 안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 걸로 알아요. 팀전도? 탈퇴에도 팀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 부모를 빼내오기 위해서는 내 부모와 친구로 지내셨던, 지인으로 지내셨던 분들, 탈퇴하신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노력을 한다던가, 전도를 할 때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물질적인 부분도 사용을 하죠. 근데 탈퇴를 하는 건 사실 더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각오를 하고 탈퇴 활동을 좀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JMS 탈퇴하고 나서 같은 JMS 신도였던 처지에서 선배 탈퇴자죠. 일기 가정국처럼 JMS 안에서는 일기 탈퇴자 이렇게 말하면 웃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트라우마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탈엠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사실 JMS 신도였던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렴풋이 간접 경험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인데, JMS 신도, 회원이라고 부르죠. 이 회원분들에게는 JMS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삶 그 자체거든요. 저도 그런 사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월명동에서 이렇게 다 같이 축제하고 그 넓은 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두란두란 이야기 나누고 공연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오랜 시간 몸담으신 분들, 특히 3, 40년 된 분들은 대학생일 때 대학 축제부터 몇십 년간 그곳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뭐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삶 그 자체, 단순히 같은 신도가 아니라 친구이자 고객이자 경제적인 부분까지 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탈퇴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무작정 꺼내오면 안전한 탈엠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탈퇴 시점도 중요해요. 물론 빨리 탈퇴하시면 좋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 탈엠. 이별에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이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안전 탈퇴. JMS 안에선 그런 말을 해요. 넷플릭스 보면 나는 신이다 보면 너 영혼에 총 맞는다. 그걸 약간 인용하자면 무작정 자극적인 이슈를 가지고 이들을 탈엠시키려고 하면 영혼이 아니라 마음에 총 맞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취재하던 중에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는 탈엠은 했지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준비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실행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느꼈던 게 개인마다의 기준치와 경험치와 나에게 JMS란 종교란? 이라고 물어봤을 때 나오는 대답이 다 다를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맞춰서, 심리 상태에 맞춰서 좀 탈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자극적인 이슈 웬만한 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아직 탈엠하지 않으신 분들도,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정말 믿는 분들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사든 영상이든. 근데 왜 나오지 못하냐? 말씀드린 것처럼 삶 그 자체니까, 인생이니까. 그럼 이들을 어떻게 꺼내와야 될까를 고민을 한다면 용기를, 그리고 가능성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 요즘 2세 분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니까 2세 입장이라면, 어머니 아버지 이 영상 보셨나요? 기사 보셨나요? 부모님도 바보가 아니에요. 보면 판단이 돼요. 믿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근데 왜 믿고 싶지 않냐? 종교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양립할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문제, 저도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구원이라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가 그래요. 제 취재원 중에 나는 단 1%라도 정명석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 이 존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는 끝까지 버텨볼 거야. 왜? 너무 아깝잖아. 내가 이제까지 먼저 이 종교에 몸을 담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했는데 99%가 아니라고 해도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나는 남아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사후세계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고 누구에게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본다면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 지인, 가족, 고객, 나의 삶 전반적인 곳에 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요. 근데 나만 나왔을 때. 그래서 탈퇴하시는 분들 중에는 탈엠했는데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마음은 떠났는데 JMS 교회를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이 파장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야 된다. 어떻게 돕냐? 용기를 주고 가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어머니 아버지 나와도 우리 지금 월명동 이렇게 놀러 가는 것처럼 한강 피크닉 가면 되고, 뭐 바다 보러 가면 되고, 우리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소통하던 분들, 그냥 JMS라는 부분만 걷어내지는 거지 이분들이랑 소통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죠. 그분들이 탈엠을 안 하시면.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팀전도처럼 팀 탈엠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의지할 수 있고. 아, 나 요즘 탈퇴해서 이런데 너도 그래?
아, 그치, 나도 이래.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들려면은 팀 타렘을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넷플릭스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정조은 씨가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성명 발표도 했잖아요. 네. 예정되어 있는 JMS 보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탈퇴자분들이 조금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덜 힘들게 탈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네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항상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나오면 좋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번에 우르르 나오면 좋은 점도 있는데 이들이 과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될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결 브릿지가 없으면 이 탈퇴를 하고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할 또는 자기의 마음을 추스를 과정을 혼자 감당하게 되다 보면 유사 사이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 친구들은 쉽게 말해서 2세로 치면은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한때는 이들은 커피도 콜라도 면 요리도 못 먹게 했어요. 연애는 죄악시되고 게임도 하지 말래. 물론 하겠죠. 몰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정서에 놓여있는 그런 배경, 그런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그들끼리 소통을 하다가 사회에 나왔을 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비단 학생뿐만이 아니라 2세뿐만이 아니라 뭐 20대부터 30, 40대를 여기서 지내신 분들은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사회로 돌려보낼 것이냐? 분명히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해줄 단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탈퇴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냐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이건 JMS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이비가 존재하죠. 뭐 한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림예수가 있다라고 할 판이니까 뭐 미국도 많지만 그럼 과연 JMS를 좋은 선을 내로 남기려면 이 탈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이들의 트라우마라던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이냐에 대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겐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야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럼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또는 뭐 어떻게 일반적인 교회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고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고향을 떠나서 뭐 홀로 타지에서 뭐 생활해야 되는 거 수준의 고립감이나 소외감이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문제도 결부돼 있고 인간으로서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꼭 탈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한 2세분은 그런 말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주말마다 이 JMS에서 사람들 만나고 월명동 나들이 가고 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낙이에요. 부모님한테 이걸 뺏고 싶지 않아요. 왜 탈퇴해야 돼요?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사실 그때 좀 당황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곰곰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탈퇴하셔야 돼요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이단하고 사이비의 차이가 이단은 그냥 끝이 다른 거, 유사하지만 좀 끝이 다르다. 근데 사이비라고 명칭이 붙으려면 사회적인 파장이나 범법행위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우린 사이비라고 분류를 해요. 지금 JMS도 사이비죠. 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노동력 착취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근데 과연 그 위에 수뇌부들이 걷어내진다고 정상화가 될까?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뭐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자면 JMS의 교리는 타락론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뭐 타락론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라는 게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먹은 행위 자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신 걸 어겼으니까. 근데 JMS를 비롯해서 타락론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에서는 그걸 성행위로 봐요. 그리고 구원의 수단 중에 하나로 성행위를 꼽고 그렇다면은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한 정명석이랑 정조은이랑 수뇌부가 사라져도 비슷한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JMS의 말씀을 누가 주죠? 정명석이 주죠. 범죄자가 주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비라는 건 성경을 기반으로 하되 원하는 부분만 사용하고 순서를 틀어버리고 원하는 대로 비유해서 해석을 해버려요. 이게 왜 위험하냐? 어떤 범죄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란 그 방대한 책에서 부분적으로 발췌를 하고 순서를
틀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이비에서 사용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게시자라는 존재를 둬요. 게시 받았대. 너 게시 받았지? 나도 게시 받았어. 너 이런 게시 받지 않았어? 그래. 이게 교리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단 성이랑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범죄라던가 피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적인 피해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40대인데 안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JMS에서 나온, JMS에서는 이제 보통 제3섭리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제3섭리로 규정된 사람들 외에도 JMS의 괴리를 가지고 나와서 유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전반기 월성, 40이 넘은 월성이 다시 이 아류 JMS로 와서 제3섭리 뭐 이런 정조은 역할을 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이가 좀 있으니까, 또는 내 형제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안심하시면 안 돼요. 비단 정명석뿐만이 아니라 이 교리를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존재가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명석이랑 정조은이랑 수뇌부들이 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되면은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추산하기로는 전국에 240여 개 정도의 JMS 교회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들 중에 이 수뇌부들이 사라지면 일부 이 교리를 가지고 독립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거고, 이 남은 교단에 대해서 교단을 장악하려고 싸우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독립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헌금을 받는 방식이나 교인들에게 노동력을 원하는 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정상적이진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기사로 계속 다룰 예정인데, 교회를 살 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건물을 살 때 개인이, 교단이 아니라 개인이, 목회자도 아니고 신도, 회원 중에 신용이 좋은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구매를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교인들한테 배당을 주고, 너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돈이 부족한 교인은 돈 많은 교인에게 돈을 빌리고, 그래도 부족한 보증까지 서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방식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금전적으로 착취를 당해도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물론 JMS란 큰 덩어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갈 확률도 높죠. 근데 240여 개의 교회 중에 한 5분의 1 정도, 정말 작게 잡아서 5분의 1 정도가 독립을 한다고 쳐요. 그 중에서 그러면 한 50개의 교회가 돼요. 그 중에 10분의 1 확률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쳐도 5곳이에요. 다 망해도 5곳이 새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꼴을 보지 않으려면 탈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이 목회자들이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받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명석이라는 존재에게 말씀을 받아서 이제까지 목회를 했던 이들인데, 과연 이들이, 물론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 온 곳 없으면 난 이제 목회 못하겠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해볼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에 대한 걸 밀어내고 정명석이 교도소에 갔다는 가정하에 교단을 장악하려는 이들도 있을 텐데, 이들은 자기가 정조은 역할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정명석, 일명 선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이들 나름대로의 세력은 또 유지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탈퇴하셔야 된다. 사람은 여러 욕구, 욕망이 있는데 영적인 체험도 그 욕구, 욕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있지, 안 먹고 좀 몇 달 안 먹다 보면 고기 먹고 싶다.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JMS를 나와도 그 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고 싶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사 사이비, 다른 사이비로 흘러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일반적인 교회보다는 그곳이 익숙한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올바른 기독교적 관념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바른미디어라는 채널 전 굉장히 좋아해요. 조미든 목사님이 하시는 곳인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고 왜 이 타락론이 문제가 있는지 아까 제가 언급드린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기독교로 안 오셔도 돼요. 불교가 되셔도 좋고 천주교가 되셔도 좋고, 근데 올바른 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독교를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어도 무신론자보다는 종교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충만함, 이거에 대해 목말라서 다시 유사 사이비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그리고 JMS라는 종교에서는 유사 종교에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넌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물론 교회에서도 그래요. 일반 교회에서도 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딴 최고의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급을 나누지는 않거든요. 너는 쟤네들보다 더 우월해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유사 유사 JMS 종교들에서는 꼭 일부에게, 소수에게 너는 달라, 너는 특별해를 암암리에 전해줘요. 꼭 문제가 있는 곳에선 이런 말을 해요. 너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말할게.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고 떳떳한 내용이면 왜 너만 알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다 알아야지, 다 같이 알아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시면 그래도 좀 종교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들로부터 현혹되는데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어느 정도 일단락이 돼도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JMS에 대해서 꾸준히 조명을 하고 소통을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처음 인사드리는 상황이니까 가장 진중한 모습, 그리고 제가 가장 진심으로 원하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려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뭐 월성 이야기라던가 자금의 흐름이라던가 재밌는 얘기도 앞으로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카더라가 아니라 이런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고 얼마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 많은지, 그럼 이들을 우리가 좀 품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기사들에 대한 비하인드, 궁금하거나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 창구가 많아요. 저는 뭐 인스타 비롯해서 오픈 채팅까지 열어뒀고 이메일도 있고 댓글도 있고, 궁금하거나 이런 거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창구로 제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